안녕하십니까. 소리귀닥터 TV 시청자 여러분, 소리귀닥터 TV의 전영명 원장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귀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그 질문들 10가지를 뽑아서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늘 다 말씀을 안 드리고, 특별히 꼭 기억하시고 꼭 중요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데요. 지난 한 10년 동안을 봐도 5년 주기로 대개 한 20-30% 이상씩 증가되고 있고, 꾸준히 현재까지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연령대에서 젊은 층 또 고령층에서 다 증가되는 걸 봐서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생활 습관하고 관계가 있는, 또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돌발성 난청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3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우선 돌발성 난청은 이게 정말 불치병이냐, 뭐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냐, 어떤 병인가. 그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문가들 내에서도 조금 혼란스럽게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돌발성 난청이 이제 응급질환으로 알려 있어서 조금 늦게 치료를 하신 분들은 막 불안해서 이게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내가 그때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걸 놓쳐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해서 상당히 후회하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돌발성 난청 후에 또 이제 결과적으로 남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전음성 난청, 다시 말해서 뭐 고막이나 중이염 같은 게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또 달팽이관과 청각신경에 관련돼서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통합해서 그냥 난청이라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중이염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다른 그 고막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닌 감각신경성 난청, 달팽이관과 청각신경만을 원인이 돼서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난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학적으로 이것을 정확한 병명을 얘기하자면 특발성,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이제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돌발성 난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감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특발성, 돌발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상 우리가 청력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있죠. 아주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가 있는데, 그 주파수 중에서 연속된 3개의 주파수, 다시 말해서 뭐 1000Hz, 2000Hz, 3000Hz를 검사를 하면은 그 검사한 3개 연속된 3개 주파수에서 이전의 청력 또는 그 이전의 청력을 알 수가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반대쪽 그런 청력과 비교했을 때 30dB 이상의 차이가 날 때 특발성,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난청이 3일 이내에 발생이 됐을 때, 돌발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특별한 원인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 뭐 다쳤다든가 뭐 아니면 그 전부터 알았던 어떤 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이유는 사실은 돌발성 난청, 이 30dB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그 3일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청력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뭔가 큰 사고가 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30dB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에너지로 보면은 300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300배 이상 이전과 며칠 동안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청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 사고가 난 거죠. 다시 말해서 달팽이관 내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이 손상이 된 것을 전제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라든가 혈관이 막혀서 달팽이관 내에 있는 많은 미세혈관들이 필요한데, 이런 혈관들이 차단이 돼서 혈액 공급이 안 됐을 때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마 그 중에서도 이런 2가지 원인이 가장 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염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자, 이런 그 30데시벨 이상의 큰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달팽이관 내부에 이런 손상이 있고 많은 그 청각세포들이 파괴가 됐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하는 방침을 돌발성 난청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돌발성 난청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저음 부분만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250Hz, 500Hz, 1000Hz 보면은 여기서 전부 이 파란색이 반대쪽 왼쪽 청력이고 빨간색이 오른쪽 청력인데 갑자기 청력이 뚝 떨어졌지만 사실은 이 세 개 연속된 주파수에서 30데시벨, 3칸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조건에 맞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혈관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에 생기는 어떤 데미지라기보다는 달팽이관이 뭔가 좀 불안정함으로써 생기는 일시적으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저음성 난청 또는 뭐 급성 고음성 난청 어떤 새로운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질환들은 특발성,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다시 말해서 흔하게 얘기하는 돌발성 난청 아니다. 우리가 치료도 좀 달리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달팽이관의 매우 안쪽에 있는 부분이 그 저음을 듣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감염이 됐을 때 외부에서부터 이게 침범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런 다른 그 고음 쪽의 주파수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저음만 영향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어떤 생리적인 기능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별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돌발성 난청을 진단할 때 감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메니에르병 좀 전에 얘기했던 급성 저음성 난청 또는 유전성 난청, 자가면역성 난청, 청신경 종양 같은 것도 처음에는 돌발성 난청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돌발성 난청이 아닌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원인에 따른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과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질환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된 환자들 중에 6개월에 1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 중에서 최소한 30% 정도는 알고 봤더니 다른 질환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 진단이 된 다음에 좋아졌어요, 청력이.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또 뭐 청력이 떨어지고 또는 내가 오른쪽에 돌발성 난청이 있었는데 반대쪽도 또 돌발성 난청이 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은 실제로 돌발성 난청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러스 감염이 거의 동시에 양쪽 귀를 침범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혈관 장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회복했다가 다시 또 나빠지는 경우는 우리가 다른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하고 이 부분을 꼭 상의하시고 그냥 무조건 갑자기 청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무조건 돌발성 난청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양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력 검사 외에도 이 기능에 아주 중요한 전문적인 그런 그 기능 검사들을 추가로 하고 필요하면 이런 MRI 같은 사진도 찍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확실히 진단된 돌발성 난청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청신경 종양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돌발성 난청이 응급질환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뭐 캠페인이나 뭐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뭐 우리가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많이 배포를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응급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치료를 놓쳤을 경우에 심각한 뭐 어떤 그 문제를 유발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정도의 응급질환은 아니다라는 거죠. 골든 타임 같은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뭐 2주 이내에 치료 안 하면은 청력을 잃어버린다. 그런 거는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돌발성 난청에 대한 거는 아까도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그 100% 우리가 확인이 되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치료 방법도 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내가 분명히 살릴 수 있는 청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 결과가 좋은 결과를 한다는 것들은 의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능하면은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다른 문제 질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골든 타임을 놓쳤을 때 생길 수 있는 개념의 그런 응급질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강한 소염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혈관에 장애가 있거나 바이러스가 쓸고 지나갔을 때 그런 그 데미지 받은 그 달팽이에 관한 청각 세포들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강력한 소염제를 써서 염증을 줄이자, 이런 의미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 약물을 처음부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응급질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의 굉장히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2주 이내에 치료한 경우와 2주가 지나간 다음에 치료한 경우가 결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치료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스테로이드는 먹는 경구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고막 주사를 이제 통해서 중인에다가 이제 스테로이드 약물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는 것은 우리가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 아니라면은 스테로이드를 2주 이내에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지럼증 치료라든가 이런 그 이명 치료라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치료인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모든 환자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로 굉장히 정서적인 또는 신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이런 것도 치료 관리받는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치료들은 그렇게 입증이 된 치료로 지금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고압산소 치료한다거나 혈액순환제라든가 항바이러스 같은 거, 특별히 이런 약물들은 미국 의학회에서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안 좋은 경우에는 고도 이상의 난청으로 떨어진 경우나 아니면 구주파형 난청인 경우, 저온보다는 아니면 전체 주파수가 떨어졌거나, 그 다음에 어린아이 경우에서 나타나는 경우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을수록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말소리를 청력 떨어진 거에 비해서 너무 못 알아듣는 경우,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예후가 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응급질환에 속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하고 판단함으로써 결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를 보면은 대개 2주 이내에 청력이 좀 어느 정도 회복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예후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돌발성 난청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입원 치료의 의미는 그렇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입원을 권유하지 않고 그 생활 습관을 조금 그 개선을 해서 가능하면은 조금 쉬고 휴식을 취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동반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저희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돌발성 난청이 이제 보통은 한 3개월 정도의 일반적인 치료들은 대개 다 종결이 되고, 길게 보면 한 6개월 정도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났는데 결국 남는 문제들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난청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청력이 회복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귀에서 소음이 발생이 돼서 이명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드물지만 어지럼증이 계속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경우에는 어지럼증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이제 관리하는 차원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청력이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한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한쪽에 이런 난청이 발생이 되고 반대쪽이 정상인 경우에
양쪽 귀로 못 듣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당황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한 문제가 너무 심해서 막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또 뭐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비록 한쪽 청력이 사용할 수 없는 청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불편함을 잘 적응하고 이겨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조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뭐 어떤 뭐 임플란트나 어떤 수술 같은 것들을 뭐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사람마다 형편과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한쪽으로 소리를 듣게 되면 시끄러운 곳에서 듣기가 어렵고 방향성을 물론 모르고 그다음에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적응이 돼서 그 불편함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것들의 판단은 최소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시간을 말씀을 드리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해결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크로스라고 하는 보청기도 있고 골전도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소리를 넣어줘서 듣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공화호 수술 같은 걸 통해서는 그쪽으로 만약에 수술을 받으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청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절대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장기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이 이 돌발성 난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질환이 한 30% 정도에서는 발견이 된다. 그리고 이 돌발성 난청에 남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지만 나중에는 일상적인 생활로 다 돌아가서 건강한 삶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번 시간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